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시작됐습니다. 남가주에서만 280만 명 이상이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프리웨이가 가장 바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남가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불법 운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LA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내내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나 5천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여름 휴가철 공항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활주로에서 항공기 충돌 사고에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조종사 경험 부족과 관제사의 훈련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들랜드 일지에서 메트로 버스 기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10대 소년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셸 바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아시안 커뮤니티를 향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모기지가 체납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가스 보조비 500달러를 지급합니다. 해당 가구는 최대 400달러를 지원받고 55세 이상은 추가 1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의 선거 캠프는 대선 출마 선언 후 24시간 만에 정치 후원금으로 820만 달러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후원자 수는 당장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수사국의 플로리다 자택 압수수색 바로 전날 백악관에서 가져갔던 기밀 문서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을 신고한 11살 흑인 소년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신고자를 용의자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인디애나주에서는 낙태 전면 금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의 낙태 수술을 해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의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는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됐고 합참의장이 된다면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 이후 흑인으로는 두 번째 합참의장이 됩니다. 영국 총리실과 총리 관저로 들어가는 철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았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수넥 총리가 총리실에 있다가 바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비행기 출입문이 착륙 직전 열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학생 등 12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일부러 비상문 열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한국 시찰단이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점검을 두루 거쳤다고 밝혔지만 오염수 방류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은 추후 정리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동부조 결승 5차전에서 보스턴이 마이애미를 110대 97로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3패를 만들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1회부터 파울 타구에 맞는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4.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시작됐습니다. 좋은 계획 있으십니까? 여행 가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미 출발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일과 후에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찍 조퇴하고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 남가주에서만 2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일단 저희 교통 상황 먼저 정리 좀 해보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 110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에서 오늘 새벽에 교통사고, 역방향 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 시간 지금 굉장히 혼잡한 상황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차단됐던 구간이 지금 풀렸네요. 네. 오늘 새벽 택시를 포함해 여러 차량이 프리웨이 오른쪽 차선을 막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역주행 차량이 택시와 충돌했고 택시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은 중상으로 병원에 후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역주행했던 피트크루즈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이 110번 프리웨이 사고 현장을 차단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조사를 이어갔지만 현재는 차단은 풀린 상태지만 교통체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은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지난 4월 7일 이후 최대 하루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하루 사이 1.8센트가 올라 갤런당 4달러 89.1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가솔린 가격은 지난 8일간 모두 6.3센트 상승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 측은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늘어난 수요가 가솔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오늘 아침 현재 4달러 86.4센트로 LA 지역보다 2.5센트 급등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문을 닫는 곳, 문을 닫지 않는 곳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리얼데이는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 연방 공휴일로 관공서들은 문을 닫고 많은 소매업체들은 영업을 합니다. 연방 우정국 우체국은 휴무에 들어가 우편말 배달 이루어지지 않고요. UPS, FedEx 역시 월요일날 휴무합니다. 메모리얼데이는 뉴욕 증권거래소도 휴장합니다. 은행들도 문을 닫습니다. 마켓, 약국에는 약국 등 이런 소매점들은 메모리얼데이에 오픈을 합니다. 타겟과 CVS, 월그린스, 샘스클럽, 홀푸드마켓, 월마트, 트레이더조 일제히 정상 영업을 하는데 코스코는 메모리얼데이에 문을 닫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금요일인 오늘 저녁 6시 1분부터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물론이고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 경찰국도 이번 연휴 기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적발됐던 음주운전자는 약 900명에 달했고 45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휴가철 공항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철이라고 하면 메모리얼데이부터 시작이 된다라고들 많이 보지요. 이런 가운데 항공기 충돌 사고의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활주로 등에서 항공기들이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고 특히 조종사의 경험, 관제사의 훈련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공청 자료에 따르면 1월 뉴욕, 2월 오스틴 공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항공기 사고는 20년 사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백신이 나오기까지 여행이 급감하면서 항공사들이 보유 항공기를 지상에 보관하고 운항 일정을 줄이면서 조종사들이 많이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항공사들은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조종사들은 소규모 지역 항공사에서 더 큰 항공사로 부조종사에서 기장으로 빠르게 승진하다 보니 이 노하우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제니퍼 호맨디 의장은 조종석, 항공교통관제실, 지상, 훈련을 서두르고 있고 전임자들보다 기간을 줄인 것 같다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우려되는 점이라고 꼭 집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종사뿐 아니라 숙련된 관제사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관제사는 1268명으로 10년 중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승객 등 200명이 탄 비행기 출입문이 착륙 직전 열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행기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학생 12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승객 중 한 명이 일부러 비상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좌석에 붙은 천조각이 바람에 요란하게 흔들립니다. 문이 열린 비행기는 멈추지 못한 채 계속 날고 승객들은 공포에 떱니다.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비상구가 열린 건 낮 12시 반쯤입니다. 착륙을 앞두고 고도를 낮추던 중에 200m 상공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갑자기 뒤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크게 불고 누가 봐도 문이 열린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에서 비명 소리가 났고 누가 문이 열렸다 이런 소리를 냈고 나중에 승무원이 벨트 풀지 말고 다 앉아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12명이 호흡곤란과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으로 초중학생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통이나 메스꺼움, 손떨림 이런 증세들이 아주 심했었는데 지금 병원에서 와서 안정을 취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호전이 돼서 병원에서 전부 이제 퇴원해도 좋다고 해서. 사고는 비상구 앞에 앉았던 30대 남성 A씨가 레버를 당겨 강제로 문을 열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지난 며칠째 남가주 지역 흐린 날씨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아침 출근길은 짙은 구름 사이로 간간히 햇살이 비춰줘서 오랜만에 보다 상쾌한 기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어제처럼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겠고 낮 기온은 여전히 평년교를 묻돌아 서늘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되겠고 다음 주 들어서는 낮 기온이 좀 더 떨어져서 60도 중반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0도, 53도, 해안 지역은 64도, 55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5도, 낮 최고 기온은 7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대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 가스비가 갑자기 올라서 당황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가스 보조비 500달러를 지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르면 적격 고객들은 한 가구당 최대 4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55세 이상 고객은 추가로 1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남가주 가스컴퍼니와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그레이트 로스앤젤레스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기관들은 지금까지 만여 가구 이상의 20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질리안 라이트 남가주 가스컴퍼니 부회장은 아직 지원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주민들에게 혜택을 전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보조비 프로그램 신청 기준은 1인 가구 연소득 4만 달러, 2인 가구 5만 4,930달러, 3인 가구 6만 9천여 달러, 4인 가구 8만 3,250달러,
5인 가구 97,410달러 기준에 해당이 되면 가스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이번 달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한국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sohelga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국어 서비스 전화는 1800-427-0471 1800-427-047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익히지 않은 쿠키 반죽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에 쿠키 생반죽을 그만 먹으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 6개 주에서 적어도 18명이 쿠키 반죽과 관련해 살모넬라균 감염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2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미국의 유명 피자 체인점인 파파 머피스에서 파는 쿠키 반죽을 먹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파파 머피스는 소비자가 직접 재료를 고른 뒤 집으로 가져가 구워 먹도록 피자와 쿠키 반죽을 팔고 있는데 소비자가 이곳의 쿠키 반죽을 먹은 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입니다. CDC는 사람들이 쿠키나 케이크, 빵 등을 만들 때 굽기 전에 한 입 맛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 모르지만 생반죽을 먹으면 아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굽지 않은 쿠키 반죽을 간식으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힌 음식과는 달리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 또 어린 시절 군것질하던 추억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쿠키 반죽을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죽에 들어있는 밀가루와 살균되지 않은 달걀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며칠 내 설사와 고열, 위경련,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CDC는 쿠키 반죽을 먹지 않더라도 날달걀과 밀가루로 요리할 때는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대와 접시, 조리 도구도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매직 머쉬룸, 환곽 버섯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환곽 버섯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매직 머쉬룸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어제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캠퍼스 등 일부 장소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얘기하는데 이런 게 제한된다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네. 실로사이빈은 매직 머쉬룸에서 추출한 환각 유발 성분입니다. 법안은 환각 버섯 재배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환각 버섯, 마리화나 재배가 합법화되는 주가 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여기에서 추출한 환각 물질 메스칼린 사용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다 단속하려고 하는지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안은 주 하원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고 최종적으로 개빈 니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통과됩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아시안 커뮤니티를 향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셸 스티 연방하원의원이 KT 포터 연방하원의원, 적 그레슬리 연방상원의원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래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주민들에 대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초당적 상하 양원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 3월 3일까지 미주 전역에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 주민들이 11,450건의 아시안 증오범죄를 겪은 사실이 이번 결의안의 배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셸 의원은 AAPI 커뮤니티를 향한 폭력의 증가세는 미주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정면으로 반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그 결의안뿐만 아니고 federal government,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law enforcement하고 state하고 local law enforcement들, 경찰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완전히 퇴치를 시키자, hate crime 자체를. 또한 자랑스러운 미주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중요한 결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기쁘다며 더 이상의 폭력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악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함께 힘을 합칠 때 남가주를 비롯한 미주 전역에서 아태계 주민들이 당하는 차별과 증오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시안을 향한 종합 범죄는 거의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질 때까지는 매년 발의하고 함께 결의안을 발의한 포터 의원은 5월을 맞아 우리는 아시안 커뮤니티,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태평양 섬 주민들의 놀라운 공헌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속적인 도전을 인식해야 된다며 모든 사람들은 존엄성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증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으며 AAPI에 대한 증오를 강력히 규탄하는 이 결의안을 발의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레슬리 상원의원은 인종적 배경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 행동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주는 아태계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기여 덕분에 더 강한 나라가 되었으며 또한 이 초당적인 결의안을 지지하게 되어 기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메트로버스 기사를 흉기로 찌른 10대 소년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런저런 로컬 소식 김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메트로 버스 기사를 흉기로 찌른 10대 소년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이번 사건 용의자로 17세 소년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4일 밤 샌퍼난도 밸리 일대에서 용의자 체포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며 시민의 도움으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소년은 24일 오후 5시 15분쯤 우드랜드 힐스 지역에서 메트로버스에 탑승한 뒤 요금 문제로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다툼을 이어가다 소년이 흉기를 꺼내 버스기사를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버스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홈리스 문제 때문에 스타벅스 스튜디오 시티 지점이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제한하고 투고 주문만 받기 시작했습니다. 10965 벤츄라 블루바드에 위치한 스타벅스 스튜디오 시티점은 최근 치안 문제가 심각해져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이유로 당분간 투고 주문만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LA 일원에서 늘어나는 홈리스들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스타벅스 매장도 노숙자 문제와 늘어나는 강절도 문제로 손님들의 매장 출입을 제한하고 투고 주문으로만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숙자들이 흔히 업소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털고 매장에서 마약을 하는가 하면 칼을 휘두르는 등 갖가지 소동을 벌여 많은 직원들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지난해 6곳의 LA 스타벅스 지점을 포함해 전국에서 16군데 스타벅스 지점이 직원들의 안전상의 문제로 폐업했습니다. 치안 악화가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시 당국의 근본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한때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 지난해 기금 확보와 함께 추진이 확정된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빠르면 오는 8월에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가 중심부에 위치할 예정이어서 올림픽 게이트웨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프로젝트는 올림픽 블루바드와 놀만드 애비뉴 교차로의 다울정 옆에 LED 아치형 게이트를 세우고 한인타운으로 통하는 상징적인 통로이자 랜드마크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허트 LA 10지구 시의원 사무실은 올림픽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현재 올림픽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공사기금 200만 달러가 확보됐고 공사 관련 막바지 시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서 이번 여름 내에는 착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연준이 집계하는 전국 은행 자산 순위에서 1분기에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인은행 최초로 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한 뱅크 오브 호프는 미 전체 은행들 가운데에서도 자산 순위 84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올 들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주류 사회 중소형 은행들 중 부진한 곳이 많았지만 한인은행들은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평균 연령이 39세에 가까워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65세 인구 3분의 1 이상이 증가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연령과 성별, 인종, 민족, 가족, 가구, 주택, 거주 여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2020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 4,030만 명에서 2020년 5,580만 명으로 38.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평균 연령은 2010년 37.2세에서 38.8세로 높아진 것입니다.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2011년부터 65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통계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출산율과 이민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들을 부양하는 노동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팝 디바 셀린 디옹이 건강 악화로 월드 투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투어 주최 측은 엄청난 실망감으로 셀린 디옹의 2023년과 2024년 남아있는 모든 월드 투어 일정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셀린 디옹은 공연할 수 없는 질병을 진단받고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셀린 디옹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며 나도 아프지만 무대에 설 준비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취소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빨리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셀린 디옹은 작년 12월 희귀 신경질환인 전신근육 강직 인간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병은 근육 경직을 유발해 사람의 몸을 뻣뻣하게 만들고 소리와 촉각, 감정 자극에 따른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만들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대치 국면 조만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화상 협상을 통해서 부채 한도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백악관 관료들이 채무불이행 예상 시점을 일주일 앞두고 합의안을 굳히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하면 합의안은 31조 4천억 달러의 현 부채 한도를 2년간 올리되 대부분의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만 올리고 나머지 항목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국방비의 경우 바이든 정부의 요구와 비슷한 3% 증액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로 나뉘는데 재량 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 심사할 수 있는 지출입니다. 합의안은 수백 쪽에 달하는 법안 형식이 아니라 몇 가지 핵심 수치가 포함된 간략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결 예상 시점과 관련해서 케빈 메카시 의장은 주말 내내 의사당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다라고 말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메모리얼 데이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발표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는 현금 잔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1일 엑스데이트 이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1일인 6월 1일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방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2021년 말 이후 최저인 5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재무부 현금 잔고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495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 23일 765억 달러 대비 270억 달러가 줄은 것입니다. 재무부 현금 잔고는 12일 1,400억 달러에서 15일에는 874억 달러로 525억 달러가 급감한 바 있는데 그때 이후 일간 기준 최대로 감소한 것입니다. 재무부 현금 잔고는 지난 1월 부채 한도 상한에 이른 뒤에 국채 이자와 연방정부 직원 급여 지급 등에 대한 지출로 감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계는 디폴트가 현실화돼서 미 국채에 대한 이자나 원금 지급이 미뤄질 경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만 자체적인 호감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과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권자 60%가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20%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어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예측된다며 민주당 지지층 14%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체 응답자의 33%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승리가 국익 차원에서 진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압력 영향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코스코 같은 소매업체들도 매출 부진에 고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매출이 늘어나면서 의류나 화장품 매출은 증가했고 고가 제품 판매는 줄었으며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들도 덩달아 판매 부진에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인들은 최근 몇 달간 집 밖에서 돈을 쓰면서 의류와 화장품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매출 증가는 스포츠 업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서 스포츠 레저용품 유통업체인 딕스가 최근 분기 팀 스포츠 관련 제품 판매가 호조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고가 제품 판매는 감소했습니다. 주택용품 유통업체 로우스는 고가 품목에 대한 물가 압력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지적했고 홈 퍼니싱 기업인 윌리엄스 소노마도 고가 가구에 대한 수요가 약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코스코 역시 가구와 전자제품 보송류까지 고가 품목 판매 약화로 최근 분기 1일 평균 거래액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산층 고객들이 물가 압력을 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화점 체인 콜스 측은 중산층 고객들이 거시경제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서 이들의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을 신고한 11살 흑인 소년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신고자를 용의자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하는 사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No justice. No peace. 경찰이 쏜 총에 맞은 11살 흑인 소년 에이드리언 머리의 가족 등이 총을 쏜 경관의 해임과 기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현지 시간 20일 새벽. 머리는 이부 형제의 아버지가 격분한 상태로 집에 찾아오자 911에 신고했고 새벽 4시 흑인 경찰관 그레그 케이퍼스가 출동했습니다. 케이퍼스 경관은 모두에게 손을 들고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머리는 그 말을 들었지만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I don't want to die. That's what he was saying. While I was on the ground, I said, "You're not gonna die, baby. You're not gonna die. Just keep talking." 머리는 폐가 손상되고 갈비뼈 골절과 간 열상을 입었으며 산소호흡기와 흉관을 삽입한 채 나흘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인디애놀라 시의회는 미시시피 수사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케이퍼스를 유급 행정휴직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신고자를 용의자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뉴멕시코주의 파밍턴시에서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집을 잘못 찾아가 엉뚱한 사람을 사살했습니다. 또 2021년 9월에는 뉴저지주 만투아에서 자기 집 뒷마당에 침입자가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1년간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람은 1,079명에 달하고 올해 들어서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에서 낙태 전면 금지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성폭행 피해 10세 소녀의 낙태 수술을 해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던 의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디아나주 의료면허위원회는 어제 인디아나대 의과대 조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에게 징계서를 발부하고 $3,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사회는 버나드가 지역매체 기자에게 낙태 시술에 관해 얘기함으로써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률상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버나드가 낙태 시술 후 기한 내 관계기간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버나드는 14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를 통해서 의사로서 낙태 금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디애나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꼈고 주 정치인들이 이 사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화한 탓에 이 사태가 왜곡됐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낙태권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낙태 금지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거론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7월 1일 인디애나폴리스 스타는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가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10살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10살 소녀에 대한 낙태 시술은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관련 판례를 폐기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24일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각 주로 넘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하이오 같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곧바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고 이 10살 피해 소녀는 인디애나주를 찾아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국 총리실과 총리 관저로 들어가는 철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수넥 영국 총리는 총리실에 있다가 바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백악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최근 세계 주요 정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영국 총리실과 총리 관저 등 여러 정부 시설이 모여있는 런던 다우닝가. 은색 기아 승용차가 입구 철문에 부딪혀 멈춰섰습니다. I heard the bang. As soon as I heard the bang, I jumped to my feet. I saw a lot of children running away in almost panic, away from the gates.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다급하게 달려가고 구급차도 속속 도착합니다. 무장 경찰은 현장을 지나는 사람들을 거칠게 막아섭니다. 차를 몰고 철문을 들이받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nd I would say maybe in his 50s, straggly hair, apparently had a Winnie the Pooh t-shirt on. 경찰은 운전자에게 난폭 운전과 기물 파손 혐의를 적용하면서 테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수넥 영국 총리는 현장 부근 총리실에 있다 곧바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샐 틈 없는 경비 태세에 둘러싸인 세계 주요 정상들이지만 이번처럼 그들조차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들이 올해 들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트럭을 몰고 미 백악관 보안 장벽으로 2번이나 돌진한 19살 나치 신봉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I can tell you right, he was briefed this morning. That's when he got the briefing from both Secret Service and the Park Police on what they know thus far. Clearly the president was here yesterday working at the White House. So. 일본에서는 지난달 15일 평소 선거제도에 불만을 뿜어온 20대 남성이 선거 지원 유세장에 간 기시다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던져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러시아가 우방인 벨라루스로 전술 핵무기를 이동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강력한 규탄과 경고를 보냈지만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YTN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방장관이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라 벨라루스가 핵무기를 포기한 뒤 30년 만에 핵무기가 다시 배치되는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이미 지난달 군부대를 러시아에 보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중심으로 핵무기 운영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전술핵의 벨라루스 이동 배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 부근에 핵무기가 접근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하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긴 게 아니며 모든 국제법의 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핵무기를 쓰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직 러시아의 사용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example of making irresponsible and provocative choices. So we remain committed to collective defense of the NATO alliance.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F-16 전투기 조종 훈련에 반발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술핵 이동 배치는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에 경고를 보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봉입니다. 슈퍼태풍 마와르가 이 남태평양 휴양지 괌을 강타했습니다. 섬 전체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호텔, 상업시설에 물과 전기가 끊기고 침수 피해로 공항까지 폐쇄돼 3,000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안 나오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KBS 연결해 봅니다. 나무들이 뽑히고 부러져 나뒹굽니다. 괌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강풍에 날아가 여기저기 처박혀 있습니다. 시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층 빌딩 외벽도 강한 바람에 뜯겨나갔습니다. 다행히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집과 주요 상업시설에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시설 피해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공항이 폐쇄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발이 묶인 우리나라 관광객은 약 3,200여 명. 상당수는 숙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꼭 필요한데 여기는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다들 병원 가는 방법도 잘 모르고 연장을 안 해주는 호텔이 있어서 노숙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고요. 괌 공항 측은 항공기 운항 재개 시점을 오는 30일로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관광객들은 최소한 사나흘을 더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지 공간은 병원을 안내하는 등 시급한 문제부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통신시설도 피해를 입어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가 이렇게 또 원활치 않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그 많은 또 여행객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데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행업계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위해 숙박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등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NBA 플레이오프 동부조 결승 5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혹시 동부조 결승 5차전에서 마이애미가 승리하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굉장히 많았는데 3연승을 달리던 마이애미가 지금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스턴 셀틱스가 마이애미 히트를 110대 97로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3패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리즈 전적 2승 3패를 만드는 데 성공한 보스턴 과연 반격할 수 있을까요? 3연승을 달렸던 마이애미가 덴버처럼 4연승으로 시리즈를 마무리할 것 같더니 보스턴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현재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마이애미가 앞서긴 앞서고 있지만 상승세는 보스턴이 타고 있습니다. 이 두 팀 간의 6차전 경기는 내일 펼쳐집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마이애미 히트와 보스턴 셀틱스 간의 동부조 결승 6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는 TNT에서 모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결승골을 도우면서 친정팀인 발렌시아에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유는 첼시를 꺾고 최소 4위를 확보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유럽 축구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발렌시아 출신 이강인 선수가 친정팀에 뼈아픈 패배를 안겼습니다. 후반 19분 이강인의 정확한 크로스가 무리치의 헤더 결승골로 연결됩니다. 이강인의 리그 5호 도움. 마요르카는 승점 47점을 기록하며 남은 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라리가 잔류를 확정했고 발렌시아는 잔류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7.9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고 경기 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전반 6분 메뉴의 카세미루가 그림 같은 프리킥을 헤더 선제골로 연결하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Mighty Casemiro scores again for Manchester United. He's done it home and away against Chelsea. 메뉴는 전반 추가 시간 완벽한 패스웍으로 첼시 수비진을 무너뜨리며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산초의 도움으로 마르시알이 마무리했습니다.
맨유는 후반전에도 2골을 더 몰아넣으며 한 골을 따라오는데 그친 첼시를 4대1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EPL팀은 맨유와 맨시티, 아스널과 뉴캐슬로 확정됐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LA 엔젤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이동일로 경기가 없었는데요. 다저스는 오늘 템파베이와 경기합니다. 이런 경기 보기 쉽지 않죠. 올 시즌부터 인터리그 경기가 크게 늘어나면서 템파베이 레이스와 LA 다저스 간의 경기가 템파베이 원정 경기를 펼쳐집니다. 월드 시리즈가 아니면 다저스가 템파베이 구장 방문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펼쳐지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3연전 템파베이와 주말 3연전을 갔습니다. LA 엔젤스는 홈에서 경기합니다. LA 엔젤스도 이런 경기 보기 쉽지 않죠. 마이애미 말린즈와 홈에서 주말 3연전을 갔습니다. 마이애미 말린즈가 내셔널리그 소속팀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리그 소속팀인 LA 엔젤스와 만나서 경기하는 것 쉽지 않은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올 시즌부터는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죠. 인터리그 팀과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팀과 아메리칸 리그 팀이 그 전해보다 자주 만나게 일정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LA 엔젤스와 마이애미 말린즈 간의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경기는 오타니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내일 경기는 오후 7시에 펼쳐집니다. (2023년 5월 2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입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메모리얼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